미안해 여보.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충격받은 것 같아서 걱정이네. 어머님, 아버님께도 반성하는 태도 보여드리려고 노력해. 그래야지. 그런데 당신은 정말 괜찮아? 그럼 내가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아니, 남편이 바람 폈는데 괜찮은 와이프가 어디 있겠어. 당신이 워낙 착하니까 나한테 말 안 하고 혼자 참은 것 같은데 욕해도 좋으니까 제발 뭐라고도 좀 해봐. 실망 안 했다면 거짓말이지. 결혼하고 반년밖에 안 됐는데 당신이 바람핀 거니까. 게다가 상간녀가 취준생인 여대생이라며? 근데 당신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내가 먼저 그런 게 아니거든. 걔가 아주 적극적으로 꼬리치는 바람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알아. 당신 난 많이 가려서 누구한테 먼저 다가가는 거 잘 못하잖아. 맞아. 진짜 이해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한 번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실수였다는 거 믿는 거지. 여보, 당신 진짜 너무 천사야. 나도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이야. 아마 내가 당신한테 한없이 모자란 게 느껴져서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린 걸 수도 있잖아. 내 잘못도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당신만한 여자가 어딨다고. 당신이 나를 위해 얼마나 잘해주는데. 당신 잘못한 거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 진짜 괜찮아.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나 아니어도 당신이 어머님 아버님한테 충분히 혼났으니까 여러 번 말 안 꺼낼래. 우리 같이 성장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 여보, 당신이 이렇게 착하게 용서해주면 내가 진짜 더 죄책감이 드는데 나 앞으로 이번에 실수한 것까지 만회하도록 정말 노력할게. 그래서 말인데 나도 좀 변해볼까 해. 변하다니? 뭘? 이번에 이런 사고가 터지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한테 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봤거든? 무슨 소리야.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니까.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래. 아무래도 당신 혼자 경제생활하니까 버거워서 당신이 밖으로 놔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나 앞으로는 집안 사정에 도움이 될 정도로만 아르바이트 해보려고. 뭐?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 같이 돈 벌면 좀 여유롭잖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격증보다 상위 자격증들도 좀 따고 부부 동반 모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려고. 내가 너무 당신한테 어울릴 노력을 못했어. 여보, 왜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려고 그래? 나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서 그래? 당신 행동 때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나 진짜 당신을 원망하는 건 아니야. 나도 내가 어디서 얼마나 부족한 여자인지 깨달았으니까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해. 당신이 좋게 받아들이는 건 고마운데 사실 이건 내가 쓰레기인 거야. 당신은 늘 나한테 잘했어. 요즘엔 시댁 식구랑 잘 지내는 며느리 귀한데 당신은 우리 집이랑 관계도 엄청 좋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늘 좋은 딸 같은 며느리잖아. 이번에 내가 사고 친 것도 엄마 아빠가 당신 편만 드는 거 봤지? 감사한 일이긴 한데 당신이 욕먹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근데 여보, 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다 물어봐. 이제 당신한테 숨길 거 없어. 내가 아이 갖고 싶다고 했더니 당신이 당분간 서로의 생활을 즐기자라고 제안했었잖아. 난 거기 동의했었고. 혹시 그때부터 그 여자랑 그렇고 그런 썸씽이 있었던 거야?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사실 맞아. 미안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걔 확실히 정리했고 당신이 아이 갖고 싶다면 언제든지 가능해. 우리 올해 아이 가질까? 아니,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져서 아이 계획은 좀 미루고 싶어. 그래, 알겠어. 앞으로 뭐 필요한 거나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말해. 내가 다 해줄게. 그래, 고마워. 내가 더 고맙지. 2년 후. 출장 잘 다녀왔어? 우와, 오늘은 집에 바로 들어왔네? 오늘은 그 여자가 안 불렀나 봐? 그 여자라니? 당신 또 바람 피고 있잖아. 아니라고 말할 생각 마. 여기 사진들도 다 있으니까. 이게 뭐야? 뭐긴, 너의 두 번째 불륜 현장 사진들이지. 아니 이게 어떻게...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나한테 굳이 설명 안 해도 돼. 당신이 누구랑 어떻게 바람 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아버님이 주신 별장에서 유부녀랑 바람 폈잖아. 이번에는 같은 부서에 파견 직원이라면서 아이 있는 여자까지 건드릴 정도로 그렇게 아랫도리 간수를 잘 못하겠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당신이 처음 바람 폈을 때 내가 했던 말 기억나? 그때? 우리 다시 같이 성장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맞아, 그랬지. 그 말 다 거짓말이었어. 뭐? 사실 네가 처음 바람을 필 때부터 널 용서할 마음이 1도 없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첫 바람 폈을 때 정말 패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망스러웠지만 그때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라서 이혼하게 되면 난 일자리 없이 내쫓기는 거랑 다를 게 없는 사정이라 참았어. 우리 친정도 사정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고 그래서 너랑 다시 시작하는 척 연기했던 거야? 눈치 못 챘어? 말도 안 돼. 날 속였다는 거야?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니? 나는 너랑 진작부터 이런 식으로 이혼 통보할 생각이었어. 이혼? 그래서 재산 분할을 목적으로 그동안 좋은 아내인 척 연기한 거야. 내가 네 불륜을 잊고 사는 것처럼 보이게 행동하면서 네가 방심하도록 만든 거라고. 그럼 넌 분명 나를 우습게 알고 다시 바람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 뭐라고? 그래서 지금 사람까지 써서 날 미행하고 내 행정을 죄다 캐냈단 거야? 그것만 했게? 네가 이번에 이틀간 출장 중일 때 불륜녀 남편한테 편지도 보냈어. 시작은 뭐라고 했더라? 나의 남편이 소중한 당신의 와이프에게 손을 대서 미안합니다 라고 썼던가? 뭐? 그걸 누구한테 말해? 그 여자 남편한테 말했다고? 당신 미쳤어? 일을 어디까지 키운 거야? 그 여자가 말 안 해줬나 봐. 나 그 여자도 만났는데. 만났다고? 네가 어떻게? 당신이 출장 가서 회사에 없을 때 내가 니네 회사에 찾아갔었거든. 가서 불륜녀한테 면담 신청했지. 그러니까 주변 직원들이 굉장히 당황하더라. 너 없을 때 내가 회사에 찾아와서 불륜녀한테 면담을 신청한 게 너희 부서 사람들에겐 꽤나 흥미로웠던 모양이야. 그래도 그 여자가 당황하는 모습이 제일 재밌긴 했어. 날 보자마자 그 여자 얼굴이 아주 창백해지던데? 아니 왜 회사까지 찾아가서 그랬어? 집안일을 그렇게 공개하면 당신 얼굴에도 침 뱉는 셈인 거 몰라? 어디 네가 뱉은 침보다 더럽겠니? 참, 내가 그 여자한테도 말해줬어. 당신 남편한테 내 남편과의 사이를 다 얘기해줬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 완전 정신 놓고 울더라. 시끄럽게 울기만 하길래 위자료 얘기만 빨리 해주고 일어났어. 위자료 얘기를 했다고? 부부 문제는 나랑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알아서 마음대로 하면 어떡해? 불륜도 부부 문제야. 넌 나한테 상의하고 바람폈니? 걱정 마. 당연히 부서 사람들이랑 네 상사한테는 업무에 방해가 돼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고 나왔으니까. 회사는 진짜 선 넘은 거야. 네가 무슨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되는 줄 알아? 벌써 놀라면 안 되지. 네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시부모님한테도 연락드렸는데 남편이 또 회사 여자랑 바람이 났다고. 변호사랑 상담하기 전에 분을 못 참고 남편 회사에 가서 불륜녀를 만났다면서 내가 와이프로서 며느리로서 너무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 같다고 꺼이꺼이 울었더니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너한테 화가 많이 났더라고. 아니 여보, 이건 아니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너무했단 생각은 안 드니?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 맞다. 우리 아빠도 화 많이 났어. 장인어른한테까지 말했어? 진짜 우리 관계 박살내려고 작정한 거야? 그걸 이제야 눈치챘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너랑 이혼하기 위해서야.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나 그 여자랑 그 정도로 깊은 관계는 아니었거든? 네 말은 처음 바람 필 때부터 안 믿었어. 여보! 넌 이제 막 출장 다녀와서 상황을 전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 아빠가 시부모님한테 전화했고 이혼 소송할 거라고 통보한 상황이야. 근데 다행히 내가 어머님 아버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놔서 그런가 어머님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가져가라고. 뭐? 아버님이 너한테 준 별장 있지? 그것도 나더러 가지라고 하셨어. 이 모든 걸 변호사랑 계산해보니까 내가 보통의 3배가 넘는 위자료를 챙겨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다 네 거고 어떻게 위자료가 그만큼 뛰어? 혹시라도 항소할 생각은 마. 네가 첫 바람 피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쭉 일기를 써왔거든. 그 일기장에 내가 너한테 스트레스 받은 증거들 다 쌓아놓았어. 그게 학대 증거도 된다네? 학대 같은 소리 하네. 일기는 얼마든지 과장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증거가 돼? 그리고 흥신소 사람들이 도와준 거면
분명 억지도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안 되지. 내가 흥신소 사람 시켜서 너 뒤캐면 좋겠어? 해봐. 난 딱히 두렵지 않은데? 네가 바람피고 즐길 동안 난 오늘만을 고대하면서 가사일을 완벽히 해왔고 내조에도 빈틈이 없었어. 시부모님에게도 최선을 다했고 이웃들한테도 평판이 최고인 아내로 보이게끔 만들어왔다고. 내가 너한테 쓰레기 한번 버려달라고 한 적 없었지? 가끔씩 오지랖 넓은 이웃들이 나한테 파트타임 일도 하면서 가사까지 혼자 해? 라는 말을 해줄 때면 난 완벽하게 구슬픈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 내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거라곤 가사밖에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그러니 이웃들이 다 내 편이 되어주던데? 이거 완전 독종 아니야? 당신 이렇게 치밀한 사람이었어? 사람이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독종이 되더라. 어쨌든 난 너에 대한 정신적 학대 고소도 할 거야. 네가 항소해봤자 2번이나 불륜을 저지른 네 주장이 먹힐 일 없을 테니까 헛수고하지 말고. 알겠어. 내가 미안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만해라. 다행히도 내가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든. 그 기록도 있고 당신한테 어떻게 복수하고 끝낼지 매 순간 생각하느라 위도 안 좋아져서 그 진료 기록도 모아뒀어. 내가 당신 소중하면 당신은 절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단 소리야. 아니 여보 잠시만. 이렇게까지 잔인해야 돼?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하지만 난 당신의 모든 걸 빼앗진 않았어. 넌 몰랐겠지만 결혼하는 순간 나한텐 네가 내 인생의 전부였어. 여보. 네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바람을 핀 이상 넌 어쩔 수 없이 완벽한 아내를 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결말이었어. 그런 우리 사이의 끝은 이혼이고. 여보 내가 미안해. 다신 바람 안 뺄게. 한 번만 봐줘. 다른 건 몰라도 그 여자 남편 엄청 고위직이란 말이야. 그쪽에서 이미 알게 된 이상 나 이직도 못할지도 몰라. 알아. 그걸 알기 때문에 굳이 그년 남편한테 알린 거야. 내가 요란스럽게 움직이지 않아도 그년 남편이 널 부셔줄 거라고 믿거든. 뭐? 네 남편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 제발 이러지 마. 넌 이제 그년 남편한테도 위자료를 내야 할 거야. 파견 직원에게 손을 댄 것으로 신용도 잃어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 거고 네 주위 사람들은 앞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모님을 버리고 바람을 피다니 라고 질책도 하겠지? 그 여자 남편도 이혼 소송할 거라고 하더라고. 이건 네가 그 여자한테 따로 알려줘. 나 그 여자랑 끝낼게. 다신 안 만나.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 되잖아. 당신 이렇게 무서운 여자인 줄 알았으니까 절대 실수 안 해. 그러니까 더 이상 직장만큼은 손대지 말아줘. 어차피 이미 다니기 꺼림칙할걸. 내가 네 회사 찾아갔을 때 네 동료들 들으라고 일부러 불륜 여편 들어줬었거든. 우리 남편이 괜히 다른 가정 건드린 것 같다고. 이게 다 내가 내조 잘못한 탓이라고 자책하니까 동료들이 날 정말 천사 사모님으로 봐주더라. 아씨, 이 악독한 여자야. 내가 회사 가서 네가 이렇게 치밀한 여자였다는 거 다 밝힐 거야. 해봐. 그렇게 발악하면 할수록 더 굴욕적인 꼴만 될 거라는 걸 깨닫기만 할 거야. 이제야 짐을 좀 내려놓는 기분이네. 앞으로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족해질 것 같아. 안 그래도 아르바이트 같이 하던 사람한테 소개가 된 회사가 있는데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정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별장은 임대로 내서 세 받을 생각이고 또 이혼하고 위조료 받고 나면 들어가서 살 집도 벌써 알아놔서 지금 내 앞길 너무 창창해. 여보 미안해. 당신이 그때 일을 이렇게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지 몰랐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난 당신이 정말 괜찮은 줄 알고 방심했던 거야. 괜찮은 줄 알고 똑같은 실수를 한 번 더 저질렀다는 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니? 세상에 자기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괜찮을 사람이 어디 있어? 알았어. 잘못했어. 나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납작 엎드리면서 살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당신이랑 이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일이 이렇게 술술 풀리는데 내가 왜 다시 지옥 같은 경험을 해야 돼? 앞으로 너랑 상종할 일 없어. 당신 말대로 당신이 나 떠나면 나 가족한테도 버려질지 몰라. 미안하지만 그게 내가 바라던 바라. 이젠 너무 기대가 될 뿐이야. 그럼 소장 기다려. 여보. 그 일이 있고 당연히 저는 승소했고 많은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전 남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이후에 전 남편에게 편지가 왔는데 전 남편은 부모님께도 버림받고 직장에서 눈밖에 나와 퇴사했다며 지금은 혼자 고시원에서 비참히 살고 있다고 구구절절하게 써서 보내왔더라고요.
뭐 대충 읽어보다 지루해서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반성을 좀 했을지 모르겠네요. 동서 왔어? 네. 근데 어머님은요? 어디 나가셨나? 안 보이시네요. 아, 어머님 동네 이웃분들이랑 점심 드시러 가셨어. 어머님 뵈러 온 거야? 네. 곧 어머님 생신이시라 어머님 생신 선물도 정하고 얼굴도 뵐 겸요. 그럼 조금만 앉아서 기다릴래? 어머님 나가신 지 좀 돼서 곧 있으면 들어오실 거야. 그러죠 뭐. 그런데 형님은 보면 볼수록 참 편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 식사 차려드리는 거 귀찮아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뭐 딱히 그런 건 없는데 내가 어머님이랑 같이 밥 먹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오래돼서 익숙해. 내가 밥을 따로 차리는 것도 아닌데 귀찮을 게 뭐가 있겠어. 말은 그렇게 해도 사람이 같은 일을 10년간 하고 살면 귀찮을 수도 있죠. 형님이 어머님 모시고 산 지 벌써 10년이 넘으셨다고 했나요? 그 정도 됐지. 형님, 아무리 귀찮다고 해도 어머님한테 찬밥으로 식사 차려드리는 건 좀 심했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해? 찬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번에 형님 없을 때 형님 집에 왔더니 어머님이 찬밥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건 어머님이 찬밥 남은 거 아까우니까 드시겠다고 해서 드신 거야. 나도 어머님이 찬밥 드실 땐 같이 찬밥 먹어. 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따뜻한 밥이 있어도 그냥 찬밥을 드시는 건데. 형님 웃긴다. 눈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착한 척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찬밥이 좋아서 먹는 거겠어요? 설령 어머님께서 찬밥 남은 게 아까워서 먹겠다고 해도 형님이 큰 며느리로서 따뜻한 밥 드시라고 말리셨어야죠. 그럼 동서가 어머님 찬밥 안 드시게 끼니 때마다 여기 와서 어머님 식사 차려드리지 그래. 어머님이 푸대접 받으면서 사시는 거 보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전 직장인이잖아요. 여기까지 왔다 갔다만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돈도 안 벌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는 형님이 어머님 끼니 똑바로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서, 말이 좀 그러네. 동서가 나한테 지적질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형님이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안 하니까 눈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평생 우물한 개구리로 살고 싶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형님이 어머님한테 하는 게 답답하니까 그렇죠. 요즘은 어머님이랑 같이 식사도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뭐? 싸돌아다녀?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바깥을 놔두는 거면 싸돌아다니는 거 맞죠? 동서는 내가 일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많이 안 이꼽나 봐. 뱉는 말마다 날카로운 거 보니까. 네, 솔직히 형님이 홀로 계신 어머님이라도 잘 모시면 제가 이런 말 안 하죠. 아내 노릇도 못해, 며느리 노릇도 못해. 그렇다고 저보다 잘난 것도 없어서 형님 노릇도 못해. 전 솔직히 이 집안에 형님이 있는 게 좀 흠 같아요. 뭐라고? 내가 동서한테 뭐 실수한 거라도 있어? 아니, 양심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의 존재는 10년을 모셨다고 해서 친정 어머니처럼 편하게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형님은 저보다 더 옛날 분이면서 어떻게 고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해요?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 입에 찬밥이 들어가게 냅둬요? 내가 살다 별소리를 다 듣네. 시어머니한테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을 동서한테 듣게 될 줄 몰랐어. 그러게 잘 좀 하지 그러셨어요. 내가 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매번 잘난 척만 하지 말고 동서가 직접 어머님 모시지 그래? 저야 얼마든지 모실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일해야 돼서 여기까지 올 처지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일도 하는데 어머님까지 모시면 형님은 더 놀고 먹으시게요? 도대체 어디까지 나태해지시려고 그러세요? 그럼 주말만이라도 와서 어머님 모셔봐. 시어머니 모시는데 손가락 까딱한 적 없으면서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안 하는 이만 못한 짓이야. 주둥이로 나불거리기만 하면 누군들 못하겠어? 뭐라고요? 형님, 어머님이랑 같이 산다고 해서 다 잘 모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형님은 지금 사실상 어머님을 방치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머님이 얼마나 눈치 보이실까. 어쩌다 한번 와서 딴지나 걸면서 집안일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래? 제가 어쩌다 한 번만 들여다보는 줄 알면 제 입에서 별말 안 나오게 형님이 잘하셨어야죠. 지금 형님 하는 행동 어떻게 보이시는지 아세요?
그래도 동서 앞이려고 형님 체면 세워보자고 객기 부리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동서 갈수록 막말이 심해지는 것 같다. 동서 이 집안에 시집 온 지 이제 겨우 3년 되지 않았어? 제가 이 집 식구 된 지 얼마나 지난 게 뭐가 중요해요. 3년이면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 그럼 잘난 동서가 진짜 한번 보여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머님이랑 상의해보고 동서한테 연락할게. 상의를 해보다니 무슨 말이에요? 동서가 그렇게 스스로 잘한다고 광고하니까 궁금하잖아. 이 집에 며느리가 둘인데 나만 어머님을 모실 권리를 가지면 쓰나. 동서한테도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무슨 개수작을 부리려고요? 형님이 그냥 놀고 싶어서 제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나한테 떠맡기고 어딜 나가서 놀라고요? 내가 어머님한테 잘하든 못하든 그걸 욕할 자격은 동서한테 없어. 욕을 들어도 어머님한테 직접 알아서 들을게. 그러니까 동서가 보여줘. 직장일 하는 동서는 얼마나 어머님을 훌륭하게 모실 수 있는지. 아니 이봐요 형님. 제 말을 이해 못했어요? 직장 일을 하면 누굴 모실 수가 없다니까요? 시댁까지 오는 것만 해도 일이라고요. 그렇잖아도 어머님이 나 10년간 고생했다면서 이젠 막내 며느리랑 살아볼까 하시던데 어머님은 동서네 집에 가서 살 생각이 있으시대. 어머님이 동서 집 가면 동서가 그렇게 자랑하는 며느리 노릇 톡톡히 보여줄 수 있겠지? 네? 잘 됐지 않아? 동서가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이 동서네 집에서 어머님 잘 모시면 되니까. 참나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살면 저야 좋죠. 근데 난 백수가 아니라서 어머님 끼니를 매번 못 챙겨드리니까 형님이 모시는 게 맞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침 저녁엔 집에 있잖아. 아침 저녁만이라도 동서가 든든하게 챙겨주면 나도 동서 능력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형님 웃긴 형님이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형님 역할에나 충실하세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일을 나한테 떠넘기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머님은 참 안 되셨어. 하필 맏며느리가 수준 미달이라. 그만 가볼게요. 어머님 얼굴 뵈러 왔는데 안 계시면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어머님 곧 오신다니까? 어머님 오면 동서가 직접 합가 제안해보지 그래?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내가 한 말 너무 흘려듣지 말고 조심히 가. 한 달 뒤. 여보세요? 형님 저예요. 알아. 무슨 일이야? 몰라서 물어요? 방금 어머님이 짐 싸들고 오셨어요. 아, 어머님 이제 가셨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한텐 미리 얘기를 안 했나 보네. 난 그래도 어머님이 동서네 가기 전에 문자라도 한 통 넣으실 줄 알았는데. 지금 재밌어요? 어머님이 왜 짐 싸들고 우리 집에 왔는지나 말해요. 한 달 전에 얘기했잖아. 어머님이랑 상의해보겠다고. 상의한 결과가 이거야. 어머님이 동서네랑 합가하시겠대. 합가라고요? 아니 그걸 왜 당사자를 빼고 상의해요? 서방님도 오케이 하셨어.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네? 우리 남편이 허락을 해요? 내가 어머님한테 동서 생각 다 말씀드렸더니 당장 합가하시겠다고 하시던데? 제 생각 뭐요? 제가 무슨 생각을 말했다고요? 막내 며느리가 맏며느리의 효도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 자기였으면 어머님한테 찬밥도 안 먹이고 반찬도 늘 다양하게 해서 대접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손뼉을 쫙 치시던데? 내 말 듣자마자 막내 며느리는 며느리 노릇 얼마나 잘할지 궁금하다면서 바로 짐 싸시더라고. 제정신이에요?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요? 형님이 일부러 어머님께서 우리 집에 가도록 유도한 거 아니에요? 동서, 아마추어같이 왜 당황하고 그래? 동서가 원했던 상황 아니야? 막내 며느리 실력 마음껏 뽐내서 나보다 훨씬 훌륭한 며느리 대우 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 일 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머님을 어떻게 모시란 거예요? 당장 어머님한테 연락해서 내일 안에 다시 모셔가세요. 10여 년 동안 어머님 모셔온 사람 그렇게 무시하더니 동서는 하루도 모시기 싫은 거야? 나도 처음부터 백수는 아니었어. 일하면서도 어머님 모셨고 어머님께서도 늘 그걸 고마워하시면서 내게 시집살이 한번 안 시키신 분이야. 옛날 사람인 나도 해냈는데 나보다 체력도 좋은 동서가 못할 건 없지 않아? 저는 우리 부모님도 모셔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남의 엄마를 어떻게 모셔요? 걱정 마. 우리 어머님 마음 좋은 분이라 모시기 쉬운 타입이셔.
그냥 내 남편 챙기는 거라 생각하면서 아침 저녁 같이 먹어. 장난해요? 동서는 어머님 가지고 감히 장난칠 생각을 해? 형님! 그 순간 무슨 일이니? 어머님이 형님이랑 통화 중이었어요. 큰애랑? 무슨 통화를 하길래 국 끓이다 말고 이리 오래 자리를 비워. 그게 형님이랑 못한 얘기가 있어서 잠깐 나누느라. 적당히 끊고 식사 준비하자꾸나. 그런데 어머님, 형님이랑 사실 땐 국도 잘 안 드시는 것 같더니 왜 저희 집에 오셔서는 그렇게 국을 찾으세요? 큰애 말로는 네가 국을 그렇게 잘 끓인다고 하던데 왜? 국 끓이기 귀찮니?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야 말하지만 형님네 계시면서 끼니 때마다 서러우셨죠.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에는 늘 따뜻한 밥 드시면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며칠 뒤에 다시 형님네로 돌아가시면 형님에게 꼭 밥 좀 제대로 차리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잘해주시지만 말고요. 며칠 뒤에? 난 적어도 10년은 너희들 옆에 있을 생각인데.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10년이요? 네가 큰애한테 나 찬밥 먹인다고 그렇게 한 소리 했다면서? 그건 그래도 명색의 맏며느리인데 감히 시어머니께 찬밥을 먹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기특하구나. 네 마음이 너무 갸륵해서 감동받았지 뭐냐? 그래서 이제부턴 막내 며느리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으면서 지내보고 싶다. 네? 네가 큰 며느리보다 잘난 것 같으니 나랑 같이 살자꾸나. 막내는 얼마나 잘하는지 좀 봐야겠다. 네? 그리고 다음부턴 큰애 흉 보지 마라. 네 형님이 부족해 보여도 절대 못한다는 소리 입에 담지 말고. 네 형님은 10여 년 동안 군말 없이 나를 모시며 살았어. 그 10여 년의 세월을 옆에서 같이 지켜본 게 아니라면 입 다물고 있으란 소리다. 전화기 이리 줘봐라. 곧이요. 여보세요? 큰애니? 네 어머님. 그동안 늙은이 케어하느라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오늘 가셨는데 벌써 심심하고 적적한걸요. 그 적적함을 내가 진작에 누리게 해줬어야 하는 건데. 아휴, 어쨌든 10여 년간 고생했어. 난 막내 며느리랑 친해지기 위해서 앞으로 네 얼굴 볼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구나. 내가 좀 더 혈기왕성한 막내 며느리랑 붙어 지낸다고 해서 질투는 하지 말아라. 전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니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이젠 동서한테 그 사랑 양보할게요. 그래,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 한번 보자꾸나. 네 어머님, 쉬세요. 오냐, 작은 애놈 빨리 전화 마무리하고 오너라. 잠시 후. 그럼 수고해 동서. 형님, 정말 이대로 내버려 두실 거예요? 어머니 말씀 못 들었어? 동서랑 친해지고 싶다잖아. 감히 시어머니 말씀 거역하려는 건 아니지? 그게 아니라 앞으로 저만 모시는 건 억울하니까 그렇죠. 아무리 억울해도 10년 살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 그렇다고 편해져서 감히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편하게 대하지 말고 늘 따뜻한 밥상 차려드리고. 그 말은 그냥 하는 소리였어요. 제가 어떻게 매번 따뜻한 밥상을 차려요. 식당 주인도 아니고. 우리 어머님 마음이 태평양 같으셔서 며느리 불평도 잘 수렴하시는 분이시거든. 이제 뭐든 건 어머님이랑 대화해. 그만 끊을게. 난 남편이랑 외식 나가봐야 해서. 형님! 형님! 동서, 괜찮아? 병원은 가봤어? 괜찮냐고요? 그게 할 소리예요? 대체 음식에 뭘 넣은 거예요? 넣긴 뭘 넣었다 그래. 다 똑같이 먹었잖아. 배 아파 죽겠다고요. 하루 종일 화장실에 처박혀서 위아래로 아주 난리가 났는데 지금 그게 할 말이냐고요. 많이 아파? 그럼 안 아프겠어요? 지금 내 상태 보면 모르겠냐고요. 형님 때문에 모임도 못 나가고 뱃속이 썩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 마냥 누워만 있다고요. 미안해. 근데 왜 동서만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이해가 안 되네. 참 이상하단 말이야. 정말 실망이네요. 제대로 미안하다고 사과도 안 하고 형님이 저한테 이 정도로 앙심을 품고 있는지 몰랐어요. 뭔 소리야. 내가 뭐 일부러 동서를 아프게 만들었단 소리야? 그럼 아니에요? 형님이 저를 미워해서 엿 먹어보라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굳이 노로바이러스가 판을 치는 계절에 굴전을 해온 거 아니었어요? 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네. 솔직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동서만 노로바이러스 걸리게 만들겠어. 그건 나도 같이 먹었고 다른 가족들도 다 같이 먹었잖아.
전 형님처럼 자격지심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서 형님 같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분명히 형님이 저한테 일부러 그랬다는 건 왠지 딱 느낌이 오네요.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동서가 먹을 굴전이랑 식구들이 먹을 굴전을 나눠서 차리겠어? 그리고 동서 젓가락이 어느 굴전으로 갈 줄 알고 거기에만 노로바이러스를 주입하겠냐고. 그거야 형님 말곤 모른다니까요. 배 아파 죽겠는데 자꾸 같은 말 반복하게 하실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몰아가고 싶어도 좀 말이 되는 고집을 부려. 그런 수법은 아인슈타인이 살아 돌아와도 못해. 형님이 아인슈타인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봤어요? 형님이 한 짓을 왜 아인슈타인으로 덮으려고 해요? 형님이 아인슈타인이랑 친해요? 참나, 내가 살다 별 희한한 오해를 다 받는다. 형님, 우리 집안에서 형님의 억지가 통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차라리 솔직하게 고백하고 무릎 꿇고 저한테 사죄하세요. 뭐라고? 무릎을 꿇으라고? 동서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당연히 무릎 꿇고 사죄해야죠. 형님은 양심을 엿바꿔 드셨어요? 저 형님 때문에 일도 못 나가고 개고생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요. 저기 동서, 정말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그럴 이유도 없고 정말 재주도 없다니까? 형님이 해온 굴전 때문에 이 난리가 났으니까 다 형님 탓이 맞죠. 이렇게 무서운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맏며느리로 집에 들인 아버님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놀라실까. 맏며느리가 참 며느리 자격이 없네요. 진짜 어이가 없네. 우길 걸 우겨야지. 시부모님 불쌍해서 어떡해.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모든 사실을 밝히고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닌가?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아무리 아파서 누워있고 나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선 넘은 발언은 조심해줄래? 나도 참는데 한계라는 게 있거든? 아니,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건데 아무리 보잘것없이 못 배우고 컸어도 사람이 사과는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못 배워먹은 건 동서 아니야? 가족이라면서 가족한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 내가 해온 음식을 먹고 아무리 탈이 났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어머머, 형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도 그런 얼굴을 덤빌 수 있어요? 내가 형님보다 아무리 손 아래라고 해도 형님보다 훨씬 잘난 학벌에 잘난 직업 갖고 있거든요? 아픈 사람 상대로 그런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세요. 전 이 문제 그냥 안 넘어가요. 형님이 저 암살하려고 했다고 아버님, 어머님께 다 잃을 거라고요. 암살? 노로바이러스가 뇌도 망가뜨리니? 동서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뭐라고요? 지금 죄인이 누군데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병문안 온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가족이라면 나도 더 이상 예의 갖추고 싶지 않네. 한 번만 더 나 자극해봐. 그땐 진짜 나 때문에 아프게 만들어버릴 거니까. 뭐라고요?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나 이것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다 말할 거예요. 형님 이렇게 나오면 형님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알고는 짓거리는 거예요? 왜? 동서가 내 목숨줄이라도 쥐고 있는 것 같아? 그 전에 동서 아니나 걱정해. 몸이 얼마나 썩었으면 남들은 안 걸리는 노로바이러스에 다 걸렸대? 형님! 그 똑똑한 머리로 생각한다는 게 뭐? 암살? 죄인? 무릎을 꿇으라고? 난 진짜 동서 학벌이 의심된다. 뭐라고요? 저 나온 대학교는 형님이 다시 태어나도 못 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바쁜 시간 쪼개서 왔더니 괜히 왔네. 어쨌든 얼굴 비쳤으니까 앞으로 내 꼴 보기 싫으면 동서가 알아서 연락하지 마. 빠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재수없어! 1년 후. 이거 형님이 다 수작 부린 거죠? 다짜고짜 찾아와서 왜 이래? 형님이 아버님 재산 가로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똑똑하신 동서가 어른들의 눈까지 무시했나 보네. 젊은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어른들의 눈치가 더 뛰어났나 봐.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동서가 이렇게 말버릇이 더러운데 아버님이 그걸 정말 몰랐을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동서가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보인 그 착한 얼굴 다 가면이라는 거 진작에 알고 계셨단 소리야. 말도 안 돼. 어머님, 아버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얼마나 감쪽같이 연기했는데? 스스로 연기했다고 인정하네? 누구나 어른들 앞에선 다 연기하는 법이거든요? 뭐 그건 나도 인정. 나도 어느 정도 어머님 아버님한텐 내가 하고 싶은 말들 억누르지. 봐요. 형님도 그러면서 왜 나만 두 분이 나쁘게 본 것처럼 말해요? 그야 내가 동서 하는 짓들 그때그때 녹음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보내드렸거든. 뭐라고요? 내 음성을 녹음했다고요? 그러게 평소에 언행을 조심했었어야지. 피도 안 섞인 가족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바보가 어딨어?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치사하게 그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요? 동서가 이렇게 나와도 소용없는 거 알 텐데 이미 재산 상속 다 끝낸 거 어머니께 들었을 거 아니야.
이건 무효예요. 어머님 보고 다시 재산 상속하라고 하세요. 동서 같으면 이미 받은 재산 뱉어낼 수 있어? 그리고 내 재산도 아니고 우리 남편 거야. 나한테 뭐라 해도 난 방법이 없어. 아, 그리고 우리 남편도 동서가 나한테 무례하게 군 거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괜히 남편한테 얘기해서 더 욕먹지 말고 받아들여 그냥. 뭐라고요? 그럼 우리 남편은 뭐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이 아니었어도 아버님은 장남한테 재산의 반 이상을 줄 생각이었던데? 뭐라고요? 어째서요? 우리 아버님 옛날 사람이잖아. 서방님이 아무리 수제였어도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은 장남이 우선이야. 좋은 학벌 다 필요 없네? 생활 상식이 나보다 부족한 거 보면? 그러게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손 윗사람이 나한테 잘 좀 하지 그랬어 동서? 아씨, 그래서 재산을 전부 형님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난 이거 인정 못해요. 아버님 유언 못 들었어? 것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빈 년한텐 유산 한 푼도 가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유산 가게 하면 온 집안까지 거지꼴로 만들기 뻔하다고 불효령을 남기셨지 아마? 아씨, 어머님 어딨어요? 어머님이랑 얘기해봐야겠어요. 어머님은 내 편 들어주시겠지. 글쎄 아닐걸? 어머님이 최근에 언제 전화하셨어? 갑자기 그건 왜요? 좀 되긴 했어요. 어머님도 그 전부터 동서랑 거리 두고 계신 거 전혀 몰랐구나. 동서 같은 사람은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고 멀리 해야겠다고 하시던데? 내가 형님한테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짐짝 취급한다고요? 어이가 없네 진짜. 에이, 동서가 왜 짐짝이야. 사실 난 동서한테 고마워. 동서 덕분에 내 이미지가 더 좋게 보였거든. 동서는 나를 이렇게 효녀 만들어준 1등 공신이야. 고마워. 장난해요? 불난 집에 기름 부어요? 뭐예요? 이게 다 형님 때문이에요. 형님만 아니었으면 그 돈 다 내 건데. 아참, 서방님한테 살짝 들었는데 노로바이러스 그거 내가 만든 굴전 때문에 걸린 거 아니라면서? 네? 그날 밤에 동서 약속했다고 동네 회센터 다녀왔다며? 아니 그건 그래놓고 나를 범죄자 취급한 거야? 동서 생각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네? 이렇게 무서운 짓 하려고 명문대 나왔나 봐? 아니거든요. 형님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사람을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뜨려요? 뭘 망가지기까지야. 아버님 유언 공개될 때 동서 표정 많이 안 좋던데 한동안 꿈에 나오는 거 아닌가 몰라? 장난해요? 지금 재밌어 죽겠죠. 이게 다 동서가 가족들을 감쪽같이 속인 대가인데 똑똑한 머리로 이런 결말도 예측 못했다니. 진짜 좋은 학벌 좋은 직업 다 부질없는 것 같아. 야, 내가 그렇게 예의에 대해 말했는데도 예의는 밥 말아먹었어? 아버님 재산 원래 내 거였다고요. 내 거! 내 노라고요! 그렇게 갖고 싶으면 앞으로 그 무식한 머리로 잘 생각해봐. 어떻게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혹시 알아? 동서가 앞으로 나한테 뻘뻘 긴다고 하면 내가 용돈이라도 던져줄지? 유해 동서는 서방님에게 형한테 말해서 재산 받은 거 뺏어오라고 난리 피다가 결국은 서방님도 있는 정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 통보를 받게 되었나 봐요. 그리고 그 좋아하던 모임에서 불륜 저지른 것까지 걸려서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집에서 바로 쫓겨났고요. 뭐 앞뒤 다른 사람은 언젠가 벌 받는 거 아닐까요?